오늘 저녁도 오늘 하루도 다 저물어 가고 있죠. 6시가 넘고 11월 하순 6시가 넘으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은 글쎄 어두워져도 손님이 오면 일이 될 텐데, 손님을 기다리기도 그렇죠. 일하기. 오늘은 봄나라 책 9번째 시간입니다. 봄나라 책 9권 사랑의 완성,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3, 제9권 사랑의 완성을 읽어갈 차례입니다. 7권이 사람의 완성, 8권이 삶의 완성, 9권이 사랑의 완성,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직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네. 두 시간 동안 낭독을 한 다음에 오늘 또인가? 그래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실하고 찌질하게 살아. 찌질하다. 사랑의 완성, 원화 유종렬. 인생은 너무 길고 해야 할, 경험할, 알아야 할 것 많은가 적은가. 남에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 유유법이 되어 형식적이거나 거짓선이 되기 쉽고, 생각대로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 괴롭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부터 사랑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을 대하면서 남을 좋아하지 않고 남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나의 내면의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남에 대한 미움이 텅 비워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미움을 보고 알아차려 미움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텅 비워져야 텅 빔이 주체가 되어 남에게 잘하려는 생각도 없이 무율법으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어느 행동이 저절로 나옵니다. 바람 불고 물결 치듯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면 후회할 일도 없고 잘했다고 하는 평가도 없고 부담감도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고 도와주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고 사랑하려고 하는 한 생각도 없으므로 판단, 평가, 심판도 없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도 없고 대립, 갈등, 투쟁도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안에 조성된 미움부터 제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음을 닦지 않은 채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요 유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미움을 깨끗이 닦는 것이 진실함이요 자기를 사랑함이고 남을 사랑함입니다. 자기 안에 미움이 전무할 때가 사랑이 발로될 때이고 사랑이 완성될 때입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생각이나 말이 아닙니다. 자라일 소승에서 대승으로 10일 기다림, 20일 열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주도함, 30일 실상과 허상, 40일 상단전에서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으로 내려오기, 선천과 후천, 어진주인, 옵션이 실력이다. 진실이 실력이다. 원외님과의 문답, 입공과 출공, 기쁨과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호르몬, 바람 바탕과 창조. 70일 생각의 두 가지 차원, 80일 생각, 90일 섬김, 100일 둘 하나 제로의 관계, 110일 시절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공부, 본격 돌아봄 과정, 120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130 물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물성이다. 교학의 완성, 438쪽에 사랑의 완성. 봄일 소승에서 대승으로 제1권에서 제8권까지의 여정은 좌뇌근이 생각 욕심유주의 단계에서 우뇌근이 감각 본심유주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생각에게 눌려 맥을 주지 못하던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사람의 완성이고, 감각에 눈이 떠져 있는 그대로 본질과 현상을 보고 즐기는 삶을 살면 삶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승의 단계입니다. 떠진 눈이 보다 깊어지고 넓어져 사람들과 소통을 위한 감각의 언어 능력이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지혜인이 되어 대상과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하게 가이드하는 실력이 붙습니다. 이것이 대승으로의 전이입니다. 소승과 대승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완성과 삶의 완성까지를 소승이라면 사랑의 완성으로 접어들어야 대승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빛을 사랑하고 암흑을 사랑하는 편향된 사랑이 아니라 눈을 떠나가거나 빛은 비치기에 사랑하고 암흑은 암흑이기에 사랑하여 늘 신비와 감동으로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남들과 나누고자 하는 삶을 살 때 대승의 경지입니다. 대승의 실력이 있어야 인간의 의식 수준을 높여 우주의 주인을 만들고자 하는 우주의 섭리를 이루가는 최고법님입니다. 봄나라에서는 최고법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기 위하여 제9권 사랑의 완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길을 닦아 나갈 것입니다. 이 광명과 암흑, 낮에는 눈을 뜨고 빛 가운데 살다 보니 빛이 좋아서 밤에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 빛에 부재인 암흑이 싫어 잠자기를 싫어합니다. 빛이 있어 우주의 창조와 운행의 현상을 낱낱이 뚜렷하게 보고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암흑이 있어 우주의 창조와 운행이 있기 이전에 태초로 돌아가니 본질의 품에 안겨 안식을 즐길 수 있어 또한 좋습니다. 눈을 뜨고 깨어있기에 모양과 색깔을 보고 즐길 수 있고,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면 암흑을 제외한 모양과 색깔이 전무한 암흑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다가 잠으로 잠자리에 들기가 수월해집니다. 암흑을 무작정 싫어하고 기피하다가 암흑을 보고 즐기게 되면 불면증도 사라지고 뱀파이어 증후군도 말끔히 치유됩니다. 광명만 사랑하다가 암흑까지 사랑하게 되어야 사랑의 완성입니다. 봄3 봄나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봄나라는 전해변류 생각 욕심 위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생각이 끼어들어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왜곡하고 희석하여 보고 들음으로써 맛보고 즐기는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을 차단당하여 일상의 나날이 희미하여 무미건조하고 건태롭고 허전하여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에게 압도당하여 감각의 나래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보고 들을 때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주의 승리에 따른 두뇌의 혁명을 기하기 위하여 8권의 교재를 완비하여 이해력을 높이는 한편 낭독 과정을 통하여 눈과 귀를 총명하게 하는 기본 수행의 단계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감각 언어를 구사하여 문답을 주고받는 진일보한 감각개발의 활용 과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봄나라에서 하는 일은 전해본유 생각위주의 삶을 은혜본유 감각위주의 삶으로 바꾸게 하는 일입니다. 감각의 눈을 뜨도록 하여 매 순간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그 기쁨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인간의 의식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입니다. 일상은 나날이 몸이 건조하고 욕구불만 상태의 불행한 사람을 매 순간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인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봄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현상으로부터 벗어나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구경하는 눈, 존재의 눈, 제3의 눈을 떴다고 합니다.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입니다. 눈을 뜨면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공부를 하고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봄나라에서 공부하고 일합니다. 봄사 사람 얼굴 구경하기, 천지만물을 구경하기는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얼굴 구경하기입니다. 어렵다는 말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색깔이 있는 모든 것은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할 것 없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위도 그 모양이나 색깔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전하는 메시지를 접하려면 생각으로 바위를 형용화하는 일이 그친 다음 우주범, 근황범, 은통범이 이루어져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가 될 때 침묵이 이루어질 때 진실로 바위를 구경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볼 때도 바위를 보듯이 하면 됩니다. 바위는 뭐와 닮았다, 무엇을 연상시킨다는 생각의 중얼거림이 그친 다음에 바위가 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듯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내 맘에 드는 사람이냐 내 맘에 안 드는 사람이냐라는 관점 대신 저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얼굴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별이 그치고 침묵의 연예인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있습니다. 사람이야말로 우주의 창조물 중 가장 최량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만물을 구경함과 더불어 사람 구경을 하는 것이 우주의 창조와 운행현상을 보고 즐기고 확인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뜸입니다. 눈을 뜨지 못할 때는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자기라는 관점이 사라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고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져 천지인과 자기의 내면을 늘 구경하는 늘 보며 생활을 통하여 사랑을 실현합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이 가야 보게 됩니다. 천지인을 골고루 빠짐없이 보는 것이 천지의 주인인 사람이요 사랑입니다. 봄5 나비의 눈과 우주의 눈. 나비의 눈은 꽃만 봅니다. 나비의 눈은 부분만을 보는 눈입니다. 나비는 산을 보지 않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비는 들판을 보지 않습니다. 나비는 강줄기를 보지 않습니다. 나비는 아파트나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나비는 먹고 살기 위해서 꽃만을 봅니다. 사람의 눈도 먹고 살기 위하여 돈 되는 것만 보는 눈은 나비의 눈입니다. 나비의 눈은 전문화된 눈입니다. 나비의 눈은
가려서 보는 눈입니다. 우주의 눈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인간은 나비의 눈에서 우주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주인이기에 천지 만물과 사람을 골고루 보아주는 우주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창조와 운행의 현상을 보고 즐기는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분심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운행하는 현상을 보고 즐기려면 구경하는 눈을 떠야 합니다. 자기의 내면과 예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초월한 가운데 바라봄이 구경하는 눈입니다. 우주의 눈입니다. 우주의 눈을 뜨고 우주가 창조한 천지만물과 자기를 포함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감각을 동원하는 삶이 시작될 때 인간의 본분사를 완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의 길입니다. 이것이 늘범의 생활입니다. 늘범의 생활 가운데 사랑이 깃듭니다. 사랑이 가슴에 가득 차야 심심하고 답답하고 허전하지 않아 행복합니다. 나비의 눈에서 머물지 말고 우주의 눈을 뜨고 삽시다. 봄육 구경하느라면 모양과 색깔이 분명하나 감각의 눈으로 현상을 구경하느라면 모양과 색깔이 분명하나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전무함으로 차지함이 텅 빈 가운데 존재함으로 차지함이 텅빔이고 텅빔이 차지함이고 물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물성입니다. 구경하는 가운데서는 본질과 현상이 하나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제각기 다른 현상을 구경하느라면 모양과 색깔은 다르나 잘났다 못났다는 생각이 텅 비어져 모든 사람의 얼굴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천지만물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분명히 다르나 텅 빈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므로 형형색색 역시 텅 빔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면을 구경하느라면 모두 텅 빔으로 돌아갑니다. 구경하는 가운데서는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입니다. 구경하는 가운데서는 감각이 텅 비어있고 생각도 텅 비어있습니다. 구경할 때마다 고요하고 텅 빈 소식을 알려주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구경할 때마다 텅 빈 소식이 나타납니다. 텅 빔은 모든 것을 도와주고 수용하고 포용하기에 텅 빔이 사랑입니다. 봄칠 신비와 아름다움 기쁨과 행복 본심 평상심에서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텅 빈 거울과 같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비추어 담아내어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신비하고 아름다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본심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울에 천지만물에 비추어 있음을 보는 것을 구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경한다는 것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간격이 없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비추는 자와 담아내는 자가 하나의 거울에서 만납니다. 구경한다는 것은 예고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순수의식인 감각으로 봄입니다. 구경을 하여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천지만물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구경한다는 것은 삶의 무대를 벗어난 가운데 바라봄입니다. 바라봄이야말로 초월과 참여가 동시에 어우러짐입니다. 순수식인 감각으로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텅 빈 거울입니다. 텅 빈 거울은 제3의 눈이요 우주의 눈입니다. 텅 빈 거울을 본질이라면 텅 빈 거울에 비친 모습은 현상입니다. 구경은 텅 빈 거울을 들여다봄입니다. 텅 빈 거울에 비치어 담긴 모습은 언제 어느 때 보아도 신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신비하고 아름다움을 볼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텅 빈 거울에 비치어진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활짝 핀 장미꽃이나 시든 장미꽃이나 기분 좋은 마음이나 기분 나쁜 마음이나 일단 텅 빈 거울에 담겨지면 신비하지 않음이 없고 아름답지 않음이 없습니다. 텅 빈 거울을 구경하노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입이 다물어져 불평불만이 없어 기쁨이 생기고 생기가 솟고 완전 무결하여 행복합니다. 눈을 뜨고 텅 빈 거울에 비치어 담긴 현상을 자세하게 보면 발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가슴에 기쁨과 행복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사랑입니다. 봄팔 생각의 눈과 감각의 눈, 좌뇌의 생각의 모드를 우뇌의 감각 모드로 바꾸는 것이 대립갈등 투쟁의 인생을 자유평화 행복의 인생으로 바꿈입니다. 생각의 모드는 생각의 눈이고 감각의 모드는 감각의 눈입니다. 생각의 눈은 보는 나 에고가 보이는 대상을 보는 눈이고 감각의 눈은 의식의 스크린 거울에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을 비추어 담아내어 구경함입니다. 생각의 눈으로 보면 사물을 볼 때 기억이나 지식을 동원하여 보는지라 사물의 이름과 연관된 입자적인 면만 보게 되어 하늘은 하늘, 구름은 구름, 산은 산, 물은 물이어서 이미 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구경하지 않아 지나쳐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파동적인 면을 음미하는 발견의 잔잔한 기쁨이 없어 무리하고 지루한 일상을 지내므로 이벤트를 마련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즐기려는 욕구, 불만 상태에 빠집니다. 여기서 감각의 눈을 뜨면 생각이 텅 비워진 상태에서 봄이 가능하여 사물을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어쩌다가 심심하고 무료하고 우울에 빠지는 순간 생각의 눈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즉각 감각의 눈으로 잡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감각의 눈을 뜨면 불행을 즉각 행복으로 돌리는 유력이 있습니다. 감각의 눈만 뜨면 행복의 대권을 자기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행복은 감각의 눈만 뜨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유란 항상 생각을 비울 수 있는 능력에서 오고 평화란 생각의 이원성에 말리지 않는 능력에서 오고 행복은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데서 옵니다. 생각은 눈으로 보고 살면 불행하고 감각은 눈으로 보고 살면 행복합니다. 감각은 눈을 뜨고 살아야 가슴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봄나라와 질 볼트 테일러 박사, 미국 하버드 대학 뇌과학자인 질 볼트 테일러는 1959년생으로 51세의 여성입니다. 1996년 12월에 뇌졸중에 걸려 좌뇌의 기능장애로 약 8년간 투병 생활을 통하여 완치된 다음 2008년에 마이스트로이크 오브 인사이트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동년 2월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TED 컨퍼런스에서 그녀가 행한 18분짜리 강연 동영상은 조회수 200만회를 돌파했고 지금도 매일 2만 명이 봅니다. 테일러 박사는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08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테일러 박사의 메시지는 좌뇌의 기능이 스톱된 상태에서 우뇌의 기능으로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좌뇌의 지배당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좌뇌의 영향력에서 한 발 비켜서면 더 평화롭고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나라에서는 2005년도에 발간한 늘봄의 생활책 1권의 읽어두기 글에서 좌뇌분위에서 치우친 인간을 바로잡자면 우뇌의 개발을 통해 좌우가 균형 잡히고 두뇌와 가슴이 통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황골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획기적인 우뇌 개발의 길이 있습니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선언한 다음 잇따라 6년간 2, 3, 4, 5, 6, 7, 8권을 통하여 좌뇌분유 생각위주의 삶에서 우뇌분유 감각위주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봄나라가 가이드하는 길을 아직 세상이 몰라보는 시점에서 질 테일러 박사의 출연이야말로 봄나라 공부의 산 증인이 나타난 셈입니다. 동양의 도학과 서양의 과학의 절묘한 만남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에 대한 태도정법이 바로 섰습니다. 진리의 길이 밝혀진 이상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봄식 좌뇌본위의 삶에서 우뇌본위의 삶으로 전환합시다. 좌뇌본위의 생각유주로 살아가는 세상을 선천세상이라고 하면 우뇌본위 감각유주로 살아갈 세상은 후천세상입니다. 생각을 위주로 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게 되어 지천으로 깔린 사물 중 극히 일부분만 보게 되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삶을 놓치고 삽니다. 생각으로 보는 눈은 꽃만 보는 나비의 눈이고 대롱을 통해 보는 관견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시들하고 무료하고 심심해하며 그 많은 시간을 잡념으로 번뇌망상으로 채우며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뇌본유 감각위주가 되면 생각이 없으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구분이 없이 지천으로 깔린 사물을 바라보는 감각의 눈이 떠집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아도 구경거리가 아님이 없으므로 발견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각 눈으로 보면 시간이 없으므로 무심으로 모든 사물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어 순간순간 나날이 새롭고 신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각은 지금 여기의 삶입니다. 감각은 늘 존재하는 늘봄이고 우리의 본심입니다. 감각이 바탕입니다. 감각이 순수의식입니다. 감각이 무심일심입니다. 생각은 이따금씩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생멸심입니다. 생각 위주로 살면 좋다 싫다는 두 가지 생각이 대립갈등 투쟁하는 괴로운 삶, 불행한 삶입니다. 감각 위주로 살면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생각 위주로 살면 수화적인 삶이고 감각 위주로 살면 대화적인 삶입니다. 인간 개발은 좌뇌본유 생각 위주의 고통의 삶에서 우뇌본유 감각 위주의 기쁨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수화본유의 삶에서 대화본유의 삶으로 전환함입니다. 한마디로 좌뇌본유 생각 위주의 삶에서 우뇌본유 감각 위주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 중의 교육인 인간 완성의 길이요.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영위하는 삶의 완성의 길이요. 행복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랑의 완성을 위한 길입니다.
운해본유 감각유지의 삶을 살려면 눈앞에 보이는 당면한 사물에 초점을 맞추어 무조건 몽땅 구경하는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구경하는 재미에 눈을 뜨면 신비와 기쁨이 있으므로 번뇌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봄 10일 기다림은 현재에서 미래를 희구함입니다. 기다림은 지금 여기를 벗어나 가상 공간을 펼침입니다. 기다림은 현재와 미래 중 미래를 선택함입니다. 가상 공간은 에너지가 없어 기다림에 지치고 괴롭습니다. 기다림에 빠지는 것은 시간성인 생각이 발도되는 데서 기인합니다. 생각이 주도한다는 것은 좌뇌가 작동함입니다. 좌뇌가 작동하기에 선택을 하여 기다림에 빠져듭니다. 기다림에 빠져들면 지금 여기에 생생한 삶을 놓칩니다. 지금 여기에 현실을 누리려면 감각을 발동하여야 합니다. 감각이 작동하여야 기다림에 말려들지 않고 기다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자면 가는 동안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림이 지겨운 좌뇌본유의 사람들은 구경하는 감각의 눈을 뜨지 못하였으므로 아예 눈을 감고 잠을 청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에 빠져 지겨워하거나 아예 눈을 감고 무의식적인 잠에 빠져듭니다. 삶은 구경입니다. 구경하는 재미로 삽니다. 구경하다가 보면 저절로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배움을 통해 실력이 붙고 발전을 합니다. 기다림은 삶의 낭비입니다. 기다림은 괴로움입니다. 기다림은 어리석음입니다. 기다림은 좌뇌본유 생각유지의 삶의 결과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운해본유 감각유지의 삶이 되어야 기다리지 않고 구경하기만 하면 삶의 목적을 당장 맛봅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구경하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은 공간을 이동하고 시간이 지나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를 선택하지 말고 현재를 선택합시다. 기다리는 대신 구경하며 삽시다. 거기에 기다림은 이루어집니다. 봄 12 그리움 좌뇌본유 생각유지의 분상에서는 생각으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부단히 선택하는 바람에 좋아하는 것은 적고 싫어하는 것은 많음으로 늘 부족하여 불평, 불만의 상태에 처하기에 만족한 상태를 그리워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움에 대한 소재로 시와 노래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서라고 노래합니다. 어떤 시인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합니다. 좌뇌본유 생각유지의 삶에서는 그리움이 동반자입니다. 그리움이 발생하는 것은 생각의 한계성에서 연유합니다. 지치고 울고 멍이 들지 않는 삶을 살려면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겨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음미하는 감각의 눈을 떠 구경하는 재미를 만끽하면서 살면 번뇌망상인 그리움 따위는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헛된 꿈은 사라집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운해본유 감각유지가 되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꿈은 사라집니다. 그리움은 더 이상 정서도 아니고 정감도 아닙니다. 무한히 펼쳐진 공간 가운데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선명하게 비춰지면 거기에 신비와 아름다움, 기쁨과 만족이 있어서 그리움은 완결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그리움이 찾아오고 물고 늘어진 공덕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원이 된 것입니다. 봄 13 생각이 갈 때까지 가야 감각에게 자리를 넘겨줍니다. 좌뇌가 주도하는 삶, 생각이 궁극에 이르러 자기의 소임을 다해야 다음 순서로 운해가 주도하는 감각의 삶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에 대한
성리가 완성되까지 이르러야 전해본 생각 위주의 삶이 끝장나야 다음 순서로 감각에게 주도권을 넘기게 됩니다. 입자적인 면이 이해가 되어야 다음 순서로 파장적인 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만사만리의 순서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물질을 개백한 시점에서 성리를 완성한 연우가 되어야 생각이 감각에게 바통을 넘겨주어 감각이 생각을 이겨 정신개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봄나라 책 8권은 생각이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 생각이 감각에게 바통을 넘겨주기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생각이 사유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소임을 완수하는 기간입니다. 조금이라도 성리적으로 부족함이 있으면 생각은 주도권을 결코 감각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좌뇌본유 생각 위주의 두뇌 구조에서 우뇌본유 감각 위주의 두뇌 구조로 두뇌의 혁명을 이루가는 방법입니다. 생각의 역량을 끝까지 발전시킨 연후에야 감각에게 주인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이 오감을 부리는 차원에서 감각이 오감을 부리게 되어 생각이 이원성으로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키는 삶은 감각이 일원성으로 갈등이 없는 늘봄의 삶,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는 자유평화 행복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 8권을 읽음으로써 좌뇌본유 생각 위주의 두뇌를 우뇌본유 감각 위주의 두뇌로 전환하여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9권에 와서 감각의 은혜 구사 능력을 터득하여야 행복을 나누고 공유하는 진리의 가이드로서 사랑의 완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개발이 감각의 개발입니다. 생각이 극치에 이르러야 감각의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극치에 이른다는 말은 생각이 사유의 단계로 진입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의 한계란 이원성으로서 양극단의 분열이 하나로 되기 위한 탐구와 연구와 이해로 나아감이 사유의 단계입니다. 대와 소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가, 유아무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차원으로서 사유의 단계입니다. 사유를 통해 하나와 제로를 이해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생각의 소임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리의 탐구를 통해 둘이 하나가 되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어야 제로무심 감각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통해 성리를 이해한 것이 해오입니다. 하나라는 것이 이해된 차원에서 텅 빈 제로의 차원으로 넘어간 것을 봄이 증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각개발은 생각이 극치에 이른 해오의 단계를 지나 때가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감각에게 주인자리를 넘겨줍니다. 좌뇌와 우뇌는 둘이 아니라 뇌량을 통해 하나의 두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개발하는 것이 감각을 개발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좌뇌본유 생각 위주의 두뇌 구조에서 우뇌본유 감각 위주의 구조로 바로잡힘입니다. 감각을 도노함입니다. 감각은 일원성이다. 제로입니다. 텅빔이 항상 눈앞에 존재함입니다. 비단이 마련되었으므로 생각으로 수를 놓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수를 놓느냐, 어떤 것을 창조하느냐가 달렸습니다. 무심의 터전 감각이 펼쳐져야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중후가 되어야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비의 눈으로 보면 신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움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음이 하나도 없고 기쁨의 눈으로 보면 기쁘지 않음이 하나도 없어서 행복을 창조하여 누립니다. 감각의 눈을 뜨면 행복을 창조합니다.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자기가 체험하고 누립니다. 감각이 바탕이므로 감각이 주인입니다. 감각이 활짝 펼쳐진 가운데서는 생각으로 수를 놓음이 가능합니다.
15. 행복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운해본유 감각 유지가 되면 텅김이 되어 행복도 불행도 아닌 창조의 바탕이 마련됩니다. 삶의 창조주가 됩니다. 감각에 눈을 뜨면 신비라고 하는 생각으로 옵션을 걸면 보이는 모든 것이 신비하지 않음이 없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옵션을 걸면 아름답지 않음이 없고, 기쁨이라는 옵션을 걸면 기쁨이 창조되어 행복을 당장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이제부터는 행복을 직접 창조하여 누립니다. 지금까지 불행한 삶을 산 것은 텅 빈 감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이원성인 생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옵션을 걸 염두도 나지 않고 옵션을 걸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운해분유 감각 위주의 두뇌 구조로 바뀌면 삶의 창조주가 되어 행복을 창조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내 맘대로 하며 사는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불행이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당장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평화 행복이 보장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봄 16 신비를 시각화해 봅시다. 늘상 보던 하늘과 땅과 사람들, 거기에는 더 이상 신비가 없습니다. 신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으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비란 최초로 막닥뜨릴 때 옵니다. 처음으로 볼 때, 아는 것이 전무할 때, 기억으로 보지 않을 때, 생각과 말이 막히면서 순수의식인 감각의 눈이 열리면서 모양과 색깔이 선명하게 들어오면서 신비감을 느낍니다. 신비란 신기하고 묘함입니다. 신비감은 운해본유 감각 위주의 두뇌 구조가 완성되어야 언제나 원하기만 하면 맛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각이 끼어들면 신비감을 맛보지 못합니다. 신기하고 묘함을 느끼면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아름다움에서 기쁨이 옵니다. 그러므로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은 말은 달라도 뜻은 하나입니다. 기쁨이 존재하게 되면 그대로 행복입니다. 감각의 눈을 떠 신비를 시각화하면 아름답고 기쁨이 넘친 삶으로 변합니다. 불행한 삶은 당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신비의 눈을 뜨고 보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삶의 시작입니다. 봄 17 봄나라 책 9권의 내용 요약 1권 늘봄의 생활. 봄나라에서는 본연의 자기를 봄이라고 부릅니다. 책 머리말 읽어두기 위해서 전해보는 생각 위주에서 운해보는 감각 봄 위주로 전환하여야 함을 구도잡아 공부의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감각개발 수행법으로서는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과정을 제시하였고 생각개발법으로서는 사색의 차원, 사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양극단이 하나로 만나기 위하여 침묵과 소리, 믿음과 깨달음, 유관과 심한 평등과 차별, 절대와 상대, 분열과 합일, 도통의 경로 등에 대한 탐구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바로잡은 것이 제2권의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감각의 실체를 계속 파고들어가 밝히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일심, 무심, 전체성과 완전성, 봄나라, 봄공부, 생각을 돌아봄, 송구, 영신, 온통 봄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생각의 정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다양하게 파고들어가 생각의 동물성과 귀신성을 밝혀줍니다.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사유의 차원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하여 부부관계, 대소, 유무의 이치, 부정과 긍정, 초월과 참여, 공간과 시간, 이와 기, 진공과 무기광, 감각과 생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이치, 상생과 상극, 칭찬과 비방, 팽창과 수축,
태극기의 이치, 봄의 힘에 대하여 탐구하고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제4권 범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범나가 마음과 몸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과정을 소상하게 밝힙니다. 자연과 인간, 공부와 일, 대화와 소화, 영혼과 찰나, 기쁨과 슬픔, 이별과 만남, 분열과 융합, 망중한 놀 때와 일할 때, 정체성과 주체성, 가상과 현실, 토론과 탁마, 양반과 상놈,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 업장 소멸 등 이원성을 일원성으로 합일시키는 과정을 사유의 차원에서 명징해 갑니다. 제5권 범나의 증득, 여성과 남성, 부모와 자식, 선천과 후천, 충효, 병고와 죽음, 소인과 대인, 정신과 물질, 단군, 신화, 망고, 효녀, 심청 등에 대한 양극단의 만남을 시도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범나라 백일정진시의 유불선 3도의 수행법 등 전통적인 수행법을 시도한 다음 감각이 생각을 이김이 범나라에서 도를 통함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제6권 태양의 탄생 범나라, 전반부는 범나라 감각개발 프로그램이고 후반부는 책읽기 과정의 실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7권 사람의 완성, 제7권은 결정판으로서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을 텅비워 생각의 주인이 되어 거듭난 사람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8권 삶의 완성, 제8권도 결정판으로서 운해근육 감각유지가 되어 감각의 눈을 뜨고 자유자재하게 삶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제9권 사랑의 완성, 집필 중 행복을 창조하여 누리는 과정을 남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가이드하기 위하여 감각의 언어를 자유자재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연마하는 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범나라 책은 각 권을 통하여 성리 연마를 통한 감각의 개발과 동시에 돌아봄을 통한 감각 개발을 아울러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봄 18 감각의 눈을 뜨고 보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아도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고 신기하고 묘하여 신비하고 아름답고 기뻐서 지금 여기가 천당 극락입니다. 식물 동물을 보아도 그렇고 컴퓨터나 책상을 보아도 그렇고 가족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산을 보고 하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천지만물이 선명하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라는 기억이나 유추는 구경하는 재미에 묻혀 생각이 잠잠하고 말이 끊어집니다. 홀로 있어도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은 것은 주변 환경과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가운데 꽉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쓸쓸한 순간이란 주변 환경을 눈여겨보지 않아서 고립되고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본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목표 지향적이라서 거기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를 음미하지 못합니다. 목표를 향해서만 나가면 거기에 붙들려 거기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의 삶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하여 삶은 지겨워지고 욕구불만 상태가 지속됩니다. 일도 목표지향적이 되고 놀이도 목표지향적이 되어 일하는 가운데 놀이를 꿈꾸고 노는 가운데 일을 꿈꿉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놀이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전에 보는 생각 위주의 두뇌의 수준, 의식의 수준 때문입니다.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일과 놀이 둘이 하나가 되어 갈등이 없는 삶을 누리려면
일하는 것과 노는 것에 대하여 사색과 사유의 차원으로 파고들어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며 둘인 이치를 구명하는 성리연마를 하여야 일과 놀이를 둘러보는 생각이 죽어 감각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나야 감각의 눈이 떠져 신비와 아름다움을 기쁨과 행복을 사는 운해본유 감각위주의 두뇌 구조가 완성됩니다. 봄 19 사유와 사색의 차원 사유와 사색의 차원은 생각의 이원성을 넘어 일심으로 통합적으로 생각을 운용하는 지혜의 단계입니다.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음량이라고 하는 생각의 이원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유와 사색의 차원은 대립되고 상반된 두 개의 관념을 넘어 일심이 되고 이윽고 무심이 되는 과정입니다. 나와 우주의 바탕을 깨닫는 데는 이와 같은 사유와 사색의 차원을 통하여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이윽고 텅빔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이 갈 때까지 가면 더 이상 생각은 따지고 분석하는 일이 그쳐 생각이 사라지면 거기에 존재하는 바탕이 드러납니다. 공간이 드러납니다. 감각이 드러납니다. 봄나라 책은 이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가이드하면서 탐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지적으로 입자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마저 없는 텅 빈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로 무심이 자리잡아야 생각의 이원성에 떨어지지 않아 일심으로 파장을 만들어내어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사유와 사색의 차원을 통과해야 생각이 주도하던 차원에서 감각이 주도하는 차원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주도하던 시절에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감각이 주도하게 되면 생각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통합이 되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주도할 때는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관계이지만 감각이 주도하면 감각과 생각은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감각이 주도하면 한 생각 옵션 일심을 발하여 생각의 이원성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큰 것을 작게 만들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도 만들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밝은 것을 어둡게 하는데 자유자재합니다. 텅 빈 무심에서 바라는 일심의 유력을 얻어야 생각의 주인입니다. 자네본유 생각위주의 두뇌구조를 운뇌본유 감각위주의 두뇌구조로 전환함이야말로 미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물성의 인간을 영성의 인간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통로가 바로 사유와 사색의 차원입니다. 봄나라 책읽기를 통하여 사유와 사색의 차원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봄 20 사유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성리연마 좌뇌가 생각으로 만든 언어는 양극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여기에서 사유의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큰 것이 무엇인가 하고 파고들어가 테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사유와 사색에 이르고 작은 것이 무엇인가 파고들어가 낯이 없는 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는 사유와 사색에 이르고 보면 테두리가 없다는 것이나 낯이 없다는 것이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 크다 작다는 언어가 사라지기에 이릅니다. 크다 작다는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 텅 빈 감각이 크다 작다를 아우릅니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제로인 도리가 환하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단해본유 생각유지에서 운해본유 감각유지로 사유를 통하여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있음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없음이고, 다르게 말하여 감각이 있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있다는 것은 없음이 있기에 있는 것이고, 없다는 것은 아주 없음이 아니고 없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다 없다는 언어가 붕괴하게 됩니다. 있다 없다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마저 텅 비워집니다. 텅 비움이야말로 순수의식이요 감각입니다. 텅 빔은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음입니다. 사유를 통하여 존재의 근원과 바탕을 깨달아 도를 통합니다. 이렇게 하여 성리를 연마하여 떡 주무르듯 하여야 감각이 살아나 천지만물을 내 안에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텅 빈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봄 20일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주도함. 일심이 힘이 없으면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내어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맞서는 바람에 공부라고 하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심의 힘이 없으면 어둡고 답답한 감정에 매여 밝고 트인 감정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문제점은 생각을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무능이고, 우울하고 괴로운 감정이 들 때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입니다.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일심의 힘만 있으면 실천력이 생겨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일심의 힘만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 신비와 아름다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일심을 달리 말하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으로 마음이 상쾌한 가운데 몸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심을 부리고 쓰려면 배경에 텅 빈 무심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이서 하나를 거치지 않고 어쩌다가 텅 비어진 무심은 일심이 없어 보존이 되지 못하여 일심의 유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생각의 이원성을 합일시켜 도달한 무심이라야 일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심의 유력을 얻으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심을 얻는 방법은 책 읽기를 통하여 성리를 연마하는 동시에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의 눈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일심의 힘을 얻으면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내는 일이 가능하여 행동의 대실천력을 얻고 삶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대주도력을 얻습니다.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낼 수 있으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봄 22 생각과 감정. 우리는 생각을 쓰면서도 생각대로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의지 생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들면 그 감정에 구속을 당하여 괴로워합니다. 일단 감정이 들면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고 감정의 노예입니다. 생각은 두뇌에서 일어나고 감정은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은 주인이라고 하는 입자적인 측면에 응하여 일어나는 파장적인 측면입니다. 생각은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면 감정은 마음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채색입니다.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려면 생각과 감정을 내고드리는 일심의 유력을 얻어야 합니다. 일심의 유력을 얻기 이전에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제 몸이면서도 제 몸을 생각대로 부리지 못합니다. 일심의 힘을 얻기 이전에는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감정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일심의 힘을 얻어야 생각과 감정의 주인으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제대로 합니다. 일심의 힘이 길러진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생각과 감정을 주재하여 저급한 생각이나 감정이 차차 줄어들다가 텅빔이 자리잡게 되어야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일심으로 생각을 낼 때에는 텅빔의 인당 제3의 눈으로 보고 일심으로 고급 감정을 창조할 때에는 텅빔의 가슴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미 13 어째서 꿈에서 깨어나라 하는가. 일하면서 노는 꿈을 꾸고 놀면서 일하는 꿈을 꾸기에 인생을 꿈꾸면서 산다고 합니다. 자네분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에서는 생각의 이원성의 지배를 받으므로 일할 때는 놀지 못하고 놀 때는 일하지 못한다는 선입감과 고정관념에 매여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는 일하거나 노는 것이 다르나 일하거나 노는 것을 구경하는 차원에서는 일하면서도 노는 것이 가능하고 놀아가면서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경하면서 일하고 놀게 되면 일과 노는 것이 차이가 없고 구분이 없어져 일하면서 노는 꿈을 꾸지 않게 되고 놀면서 일하는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일한다 논다는 생각을 텅 비운 다음 천지만물을 그 텅 빈 공간에 들여놓으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과의 사이와 틈이 없어져 감각의 눈이 떠지면서 생전 처음 사물을 대하고 구경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구경하면서 일하거나 놀면 꿈을 꾸지 않게 되어 인생의 대몽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해본의 감각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좌뇌의 생각의 이원성의 지배를 받던 차원에서 일원성인 감각의 차원이 되어 일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감각함이 가능하고 놀면서 노는 모습을 감각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각은 지금 여기이므로 꿈을 꾸지 않는 깨어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생각의 이원성에 머문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꿈을 깼다는 것은 일원성, 일심, 합일, 감각의 눈으로 구경한다는 뜻입니다. 이원성에서 비롯된 꿈에서 깨어나면 구경을 통하여 망중한을 즐길 수 있으므로 다시는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을 꾸면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꿈에서 깨어나 구경을 하면서 삶의 니열한 다양성을 맛보고 즐기게 됩니다. 본미 14 둘이 하나로 거슬러 오름과 하나에서 둘로 내려옴 둘에서 하나의 근원으로 거슬러 오름이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감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근원과 바탕을 깨달음입니다. 본질을 깨달음입니다. 제로에서 하나를 통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본질에서 현상되는 운용함입니다. 거슬러 올라갈 때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둘이 다르지 않고 하나인 도리를 밝혀내는 과정으로서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밝은 것이 어두움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선이 악이고 산이 물입니다.
그러나 본질 안에서 향상돼 밖으로 나올 때는 감각이 펼쳐진 제로 가운데 한 생각을 부렸을 때는 밝은 것은 밝은 것이고 어두움은 어두움이고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있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일심으로 한 생각을 부렸어서 이원성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양자택일을 하여야 합니다. 진실을 선택하고 착한 것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선택은 이원성이 아닌 일원성 열심이므로 생각을 선택하는 대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할 거냐 말 거냐의 이원성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여도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어두운 감정에서 밝은 감정으로 만드는 것은 일심의 위력입니다. 성리 연마를 통하여 본질을 깨달아야 일심으로 생각과 감정을 부리고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야 천지만물을 품에 안고 예뻐해 줄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 하늘에 닿아야 땅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 둘이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사람이 사랑이 되어 사랑의 삶을 삽니다.